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난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의 전신인 군법회의법이 1962년 제정된 이래로 가장 혁신적인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2018년 2월 12일 국방부는 군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추진 중이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20년 7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다시금 추진됐는데요. 그러던 중 2021년 5월 22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사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는 건데요. 이로써 비군사범죄 민관 이관 등의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처리되는데요. 2021년 6월 28일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 등 인권과 관련한 병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1년 9월 24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공포됩니다. 이듬해인 2022년 7월 1일 마침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함께 국방부 지역군사법원이 창설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지역군사법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군사법제도가 국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이관 범죄, 즉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와 경합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장병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면서 군 지휘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재판 제2심인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1심 군사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장병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셋째, 국방부 지역 군사법원 창설과 함께 군사법원 조직이 달라졌는데요. 먼저 군 판사 외 일반 장교와 지휘관을 군사재판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되었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설치돼 있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했는데요. 군사법원 재판부는 민간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군판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넷째, 각군 검찰단 창설과 함께 군검찰 조직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 있던 75개의 보통 검찰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검찰단을 창설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 단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권한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부대장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함으로써 지휘관에 의한 초동 수사 개입 여지 역시 차단했는데요. 이를 통해 군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사법제도를 정립하고자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해온 국방부. 그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됐는데요. 부디 개정 군사법원법이 제대로 잘 정착되어
앞으로 국민과 장병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사법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